자, 얘들아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은 수동태에 대한 표현을 좀 한번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동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능동태 문장 있죠? 어떤 것들이 있냐면 주어, 동사, 목적어 이게 가장 기본적인 어떤 능동태 문장 뭐 혹은 삼형식 문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능동태를 수동태로 전환하는 거. 자, 수동태의 의미는 뭐냐면 그러니까 목적어가 주어가 돼보는 입장에서 문장을 설명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선생님이 이 펜을 지금 사용하고 있죠? 그러면 이 펜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펜은 사용되어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목적어가 주어가 되는 걸 우리는 수동태 문장으로 보통 표현을 해요. 그래서 수동태를 어떻게 만드냐면 자, 목적어가 주어 자리에 옵니다. 쌤이 그냥 목이라고 적을게요. 그리고 동사가 조금 변형이 돼서 와요. 어떻게 변형이 되냐면 과거 분사라고 해서 pp라는 표현으로 오거든요. 자, 얘들아 우리 뭐 eat 이렇게 나오고 과거 ate까지 나오는데 우리 이런 표현도 본 적 있죠. eaten이라는 표현. 자, 지금 여기 세 번째 해당되는 게 과거 분사 그리고 이제 줄임말로는 pp라고 표현하는데 지금 이 pp가 여기에 사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동사가 수동태로 변형이 될 때는 pp로 변형이 되고 하나 더 있어요. 누가 있냐? be라는 동사를 끌고 옵니다. 그래서 수동태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은 be, pp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주어가 들어와야 되죠. 목적어 자리에. 근데 주어는 조금 특이하게 와요. 주어도 좀 특이하게 오는데 얘는 어떻게 오냐면 자, 문장 맨 끝에 주어가 비치가 되고요. 그 앞에 누가 오냐면요. by가 와요. 자, 쌤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주어는 문장 맨 끝에 by와 함께 위치하게 됩니다. 자, 근데요. by 주어, 그러니까 지금 쌤이 주어라고 적긴 했지만 얘는 실제로는 목적격으로 써주셔야 돼요. 목적격. 예를 들면 I였었다. 그러면 주어 자리에서는 I였는데 얘가 목적격, 그러니까 목적어 자리에 간다면 me로 바뀌어줘야겠다, 그쵸? 자, 얘가 목적격으로 써야 되는데 쌤이 지금 여기 괄호를 하나 해놨죠? 괄호를 왜 했냐?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했어요. 자, 얘가 생략이 되기도 하나? 생략이 되기도 합니다. 자, 언제 생략이 되냐? 너무 뻔한 사람일 때 생략이 될 수 있어요. 혹은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그러니까 너무 뻔해서이기도 하고 너무 뭐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되고 이런 경우 때문에 생략이 가능하기도 해요. 실제로 많이 생략도 합니다. 자, 그럼 쌤이랑 하나만 좀 한번 해봅시다. 예를 들면 I가 주어고 write가 동사고 그리고 book이 목적어다. 그쵸? 자, 그럼 이제 이 능동태 문장을 수동태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그럼 목적어부터 먼저 오는 거겠죠. 자, 그럼 얘가 목적어가 book 이렇게 오겠죠. 자, 그 다음에 write가 비동사를 끼고 얘가 분사로 바뀌어야 된다 했죠. 자, 그러면 과거 분사로 바뀌면 write는 오고요. 그리고 이제 I가 문장 맨 끝에 가서 me라는 표현으로 바뀌고 그 앞에 누가 왔었죠? by라는 표현이 왔었죠. 자, 이렇게 만드는 게 수동태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예요. 근데 얘들아, 수동태를 만들 때는 꼭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꼭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얘들아, 목적어가 꼭 필요해요. 근데 목적어가 없는 문장도 있나? 목적어가 없는 문장도 있죠. 1형식은 얘들아 주어 동사로 이루어져 있고 이 형식은 주어 동사 보어로 이루어져 있죠. 주어 동사 보어. 자, 그래서 지금 1형식과 2형식은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형식은 수동태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3, 4, 5형식만 수동태로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좀 뭘 볼 거냐면요. 자, 쌤이 지금 방금 예문으로 만든 건 3형식에 대한 수동태 표현이죠. 자, 근데 얘들아, 우리 4형식 한번 볼까요? 4형식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자, 4형식은 주어 나오고요. 동사 나오고요. 간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직목이 나와요. 직목.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3형식에서 활용했던 이 목적어는요. 직목이에요. 그러니까 4형식에는 이 목적어의 이름이 직목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간목이라는 게 새로 등장을 한 건데 간목은 해석이 뭐뭐에게 그러니까 대상이 되는 게 이제 간목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4형식은 얘들아 너네들 요것도 보셨죠? 4형식은 3형식으로의 전환. 이거 시험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었던 것들이죠. 자, 이건 어떻게 하냐? 자, 주어 동사가 나와요. 자, 얘들아, 우리가 4형식에는 원래 목적어가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다 했죠? 직목으로 바뀌었다 했죠. 자, 그러니까 얘가
동사 뒤로 와야 되는 거예요. 직목 자리 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간목을 어떻게 처리하냐? 그냥 간목을 직목 뒤에다가 던지는데 그냥 이렇게 던지면 그러니까 얘네들 자리만 바꾸면 3형식이고 4형식 되니까 헷갈릴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앞에 전치사를 줘야 돼. 간목 앞에다가 전치사. 간목 앞에 전치사를 두는데 to, for, of 이렇게 세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동사가 뭐냐에 따라서 to가 되기도 하고 for이 되기도 하고 of가 되기도 하는 거. 자, 이 4형식, 3형식 전환은 쌤의 지금 수요 동사 파트라고 문법 정리해 놓은 영상이 있거든요. 그거 한번 가볍게 다시 한번 돌려보세요. 자, 그래서 4형식은 3형식으로 전환도 되고 4형식으로 존재할 수도 있고. 자, 그러면 동사 뒤에 누가 오느냐를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4형식 같은 경우는 간목이 앞에 왔고 3형식 같은 경우는 직목이 앞에 왔죠. 그럼 얘들아 4형식은 지금 목적어가 두 개잖아요. 그래서 얘는 수동태가 두 가지 표현으로 존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수동태가 어떻게 될 수 있냐? 간목이 주어부터 오는 거예요. 간목이 주어 자리에 오는 거예요. 자, 그럼 얘들아 동사는 어떻게 와요? 동사는 아까 비동사 오고 동사는 PP로 형태가 바뀌어진다 그랬었죠? 자, 그 다음에 주어는 어떻게 될까요? 자, 그 다음에 주어 오면 되나요? 주어 오면 안 되죠. 왜 안 돼요? 쌤이 아까 전에 주어는 문장 맨 끝에 와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쵸? by 주어. 그럼 이제 얘들아 남은 거. 자, 간목이 지금 주어 자리였고 동사는 지금 BPP 자리였고 주어는 문장 맨 끝에 왔어요. 그럼 남은 거 직목밖에 없죠. 그러면 직목은 그대로 내려오면 되겠죠. 직목은 그대로 내려오면 되는 거. 자, 그럼 첫 번째 경우는 간목이 앞에 위치하는 경우예요. 자, 그럼 두 번째는 뭐 할 거냐면 직목이 앞에 오는 경우거든요. 직목. 자, 직목이 앞에 오는 경우는 얘들아 3형식을 참고해 주시면 돼요. 3형식이 지금 직목이 간목보다 앞에 있죠? 자, 다시 3형식이 직목이 간목보다 앞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는 그러니까 두 번째 수동태 만드는 거, 이거 두 번째, 이 직목이 지금 주어 자리 오는 거는 3형식의 형태를 참고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해봅시다. 직목이 앞에 왔어요. 그럼 그 다음에 동사는 어떻게 오나요? 동사는 be, pp는 변함없이 동일하게 와요. 그리고 주어도 by 주어도 동일하게 와요.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거 누구예요? 자, 직목이 왔어. 동사도 바뀌었어. 그리고 주어도 왔어요. 남아있는 거 전치사 간목이 남아있죠. 자, 이번에는 전치사 간목이 통째로 와야 돼요. 그래서 전치사가 오고 그 다음에 간목이 오게 되는 경우가 됩니다. 자, 얘들아 지금 두 번째 경우는 조금 복잡하죠? 근데 얘들아 이거 직목이 앞에 있냐 간목이 앞에 있냐로 결정해 주시면 돼요. 자, 내가 4형식만 보고 직목이 앞에 만드는 게 헷갈린다. 그러면 안전하게 3형식으로 전환해놓고 만드시는 걸 쌤은 좀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이렇게 연습을 하시다가 자연스러워지시면 그냥 3형식 그리지 마시고 바로 4형식에서 해보세요. 근데 3형식으로 전환해서 하시는 걸 쌤이 좀 더 추천을 드려요. 자, 그러면 쌤이랑 예문을 하나 만들어 봅시다. 자, 첫 번째. 쌤이 이런 문장 만들어 볼게요. 자, I give you a pen 이라는 표현을 한번 볼게요. I give you a pen. 자, I가 주어, give가 동사, you가 지금 간목에 해당되겠고 a pen이 직목에 해당되겠죠. 너에게 펜을 인일 테니까. 자, 그러면 처음부터 자, 우리 간목이 먼저 오는 경우 봅시다. 자, 간목이 앞에 오는 경우 첫 번째 you가 오면 되겠죠. 그 다음에 give가 어떻게 오면 되겠어요? 요거는 비동사 오고 given 이렇게 오면 되겠죠. 자, R이 오는 경우는 자 주어랑 수일치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I 주어 자리 있었던 거는 저 끝에 by me로 바꿔주시면 되겠다. 그러면 나머지는 직목 내려오면 되겠죠. 여기다가 a pen을 써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you are given a pen by me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직목이 나오는 경우예요. 직목은 쌤이 얘들아 3형식으로 전환해놓고 보라 했죠. 3형식 여기 오른쪽에다 적어봅시다. I give까지는 동일하고 a pen이랑 you를 자리가 바꾸고 you 앞에 to라는 전치사가 와요. 자, to라는 전치사가 오는 건 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동사 영상 한번 짧게 참고해보세요. 그럼 to가 왜 나온지 아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지금 같은 경우는 a pen이 주어가 될 수 있겠죠. a pen이 주어 자리 나오고 이번에는 비동사가 a pen이랑 수일치를 해야 되니까 is given이라는 표현이 나오겠죠. 그리고 by me는 동일하겠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간목이 to you라는 표현으로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to라는 전치사가 붙고 그 다음에 you라는 표현이 오게 되는 거예요. 자, 수동태 쌤이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한번 돌려보시면서 얘들아 이해 한번 해봅시다. 고생하셨습니다.